22일 뉴욕 타임즈입니다. 첫 번째, 리퍼블리칸 세네터스. 각 주마다 2명씩 상원 의원들이 있다고 그랬죠. 어제까지만 해도 2명의 여성 상원 의원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긴즈버그가 죽은 대법원 판사의 뒷자리를 리플레이스먼트,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을 것이다. 선정하더라도 자기는 예스표를 던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 뒤에서 트럼프의 허를 찌르는 말이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그 공화당원들이 상원의원들이 라인업 줄을 서 있다. to back 하면 지지하기 위해서, court fight 하면 대법원 후임자 선정에 대한 그 논의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보시면은 밋 맥코넬, 켄터키주, 린제이 그레엄은 이제 그 오바마 때 미국 그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강력한 투쟁을 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상원의원이고요.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입니다. 그 세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바꿨어요. 대법원 후보 지명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들이 도저히 선거 전에 할 시간이 없다 또는 어려울 것이다 얘기하다가 이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공화당 보수적 성향을 가진 대법원 판사가 임명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죠. 트럼프 하에서 이제 세 번째 대법원 판사가 되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11월 초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그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원들이 후보를 내고 그것을 인준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기상. 그러나 공화당 지도자 맥코넬 같은 사람은 꼭 올해 연말까지는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원은 지금 미국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걸 보시면은 칼럼 보시면은 요거 Human rights are like fire departments. You really need them. 인권이라는 게 소방대 같아가지고 소방서는 보통 때는 그 가치를 모르죠. 그러나 불이 나거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을 경우엔 너무나 절실한 시설입니다. 보통 때는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성을 공기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화재가 나면 꼭 필요한 기관이거든요. 인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인권이라는 것이 사소롭고 뭐 인권 가지고 저래. 터키를 보십시오. 뭐 시리아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나라를 보면은 그만큼 발전에 저해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 특히나 이 칼럼에서는요. 중국을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중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인 거 아니고 인권을 경시했던 그 전통 때문에 지금 중국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The White House, Senate, Supreme Court could all hinge on North Carolina가 있다. 그래서 톰 틸리스라는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역시 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는데 도움 주겠다. 힌지 on 하면은 어디에 달려있다. depend on이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십시오. 이 상원의원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은 그가 has embraced 포용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죠. 신속하게 Justice Ruth Bader Ginsburg를 대체하기 위해서 계획을 포용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deciding seat, 결정적인 seat는 의원을 얘기해요. 누가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좌석이 될 것이다. 즉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3분의 1의 상원 의원이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초에 같이 선출되거든요. 이때 과연 민주당이 장악할 것인지 공화당이 장악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반가운 소식은 absentee ballot점 투표거든요. 부재자 투표를 얘기합니다. 부재자 투표. 지금까지 요청되어진 부재자 투표 숫자가 2016년에 비해서 요 선들이 다 2016년입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데는 엄청나게 부재자 투표가 지금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공화당원들이 집결하는지 민주당원들이 집결하는지 지금 2016년을 다 넘어섰죠. 노스캐롤라이나, 미네소타, 위스콘신, 오하이오, 메릴랜드 이런 데 다 넘어섰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부재자 투표 때문에 선거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공언해 왔거든요. 그게 오히려 족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the president 대통령이 has handicapped 장애자로 만들었는가 망가뜨렸는가 자기 당의 노력을 부재자 absentee voting 부재자 투표에 대한 당의 노력을 해쳤는가라고 보면은요. 한 공화당의 vote by mail 캠페인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죠. swing state 공화당과 민주당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이런 주를 얘기하죠. 플로리다 이런데 자 거기에서 공화당원들이 캠페인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트럼프가 이 주들에서 이겼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 투표수에서 2016년에 힐러리한테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collegial electorate 부재자 투표의 선거인단 수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는데 여기에서의 부재자 투표의 캠페인이 공화당이 했었는데 아마 언더컷, 바이에 의해서 손상되고 있다. 핸디캡이라는 단어는 병신으로 만드는 거고요. 언더컷도 두 다리를 잘라서 병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시면은 공화당의 부재자 투표 캠페인이 스윙 스테이트 캠페인이 아마 손상되어졌을 것이다. 대통령이 레토릭이라는 단어는 큰 소리입니다. 별로 실속은 없고 과장된 얘기를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선거 사기에 대한 큰 소리 때문에 오히려 공화당원들의 부재자 투표가 지금 부재하고 있다. 결국에는 민주당원들이 자 보시죠. So far 지금까지 민주당원들이 더 많은 absentee ballots를 공화당원보다 많이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원들이 더 결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는 백신이 뭐 다음 학기에도 아이들한테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고요. 자, 백신을 향한 스위프트 마치, 신속한 행진이 아이들에 대한 테스트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은 나이트 라이프에 대한 야간 생활의 커범 통제거든요. 통제를 impose, 부과하다. 즉 야간 활동에 대한 금지를 부과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오늘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을 같이 봤습니다.